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미국 증시가 조정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 전쟁의 상황과 이로 인한 영향도를 살펴보고 역대 증시 하락장과 비교를 통해 언제쯤 정고점이 회복될지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경제면의 대부분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뉴스일 정도로 미중 관세 전쟁이 큰 이슈입니다. 당초에는 상호관세가 화두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10에서 49%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보복관세 34% 부과로 열받은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중국에게만 125%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미국에 125%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이전 조치를 포함 145%에 달합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이런 강공에 대항해 최근에는 유럽연합과 동남아 등과 밀착하며 본인의 영향력을 넓혀 공동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지속되면 수입품 가격의 상승으로 CPI가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와 같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미국산 제품들의 판매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전쟁의 재개 우려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증시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만약 단기에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양안관계라고 불리는 대만과 중국의 전쟁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관세 전쟁은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산주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도 중요해지면서 정유나 가스 관련주도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회귀하는 기업들이 각광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저는 방산주, 그 중에서도 팔란티어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 테마와 안보 관련주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신냉전 체제가 계속된다면 중요한 역할을 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피해를 입게 될 섹터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술주나 반도체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트럼프가 휴대폰과 반도체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 관세로 유예해둔 상태이기는 하지만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전기차나 소비유통주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스닥 100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정고점 2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28%가 하락한 15,800까지 하락한 뒤 현재는 반등하여 18,900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역대 하락장과 비교해보면 닷컴 버블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급의 하락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팬데믹이나 22년 금리 인상기 수준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각각의 시기 회복 기간을 보면 금리를 급격하게 낮춰줬던 코로나 팬데믹 때는 약 4달 만에 회복을 했고 금리 인상기에는 1년간 하락하고 1년 반 정도 걸려서 정고점을 회복했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하만 감행된다면 코로나 팬데믹 수준의 기간만 지나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는 주가가 진짜 바닥을 찍었고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총 4가지를 근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21로 여전히 익스트림 피어입니다. 시계열로 보면 2월 20일 이후 계속해서 공포나 극도의 공포 상태입니다. 공탐 지수는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해주는 지표인데 영원히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는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반등으로 하방 추세선을 돌파해준다면 아마 중립을 넘어 회복하는 장세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나스닥 주봉의 RSI입니다. RSI는 상대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30 이하면 과매도 상태로 증시가 매우 침체된 상태이고 70 이상이면 과매수 상태로 증시가 과열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RSI 30 이하가 자주 나타나지만 주봉으로는 큼지막한 하락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차트에 네모 박스를 쳐뒀는데 첫 번째 박스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아래 파란색 선이 RSI 수치인데 25까지 하락했었고 이후 증시는 큰 반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빨간 네모는 2022년 금리 인상기 하락입니다. 이때는 RSI 30 이하에서 두 번 쌍바닥을 반들고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 빨간 네모는 현재 주가의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RSI가 25를 터치하였습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주봉 RSI 30 이하는 역대급 기회였고 이후에는 몇 년간 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역사는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빅스 지수인데요. 빅스 지수는 변동성 지수라고도 하는데 증시가 위험할 때 30 이상으로 튀어오르는 지표입니다.
2018년 1차 무역전쟁 때도 50이 넘게 치솟았다가 윗꼬리를 달고 하락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무려 8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기 하락 시점에는 급격한 상승은 없었지만 30에서 40 사이를 상당 기간 지켰습니다. 작년 8월 블랙먼데이와 이번 관세전쟁 이슈로 인한 하락에도 역시 빅스는 30이 넘었습니다. 이후 빠르게 하락하며 증시 호황기인 20 이하로 내려가려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근거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22년 하락장에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장기간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승기가 아닙니다. 하락기이거나 적어도 유지가 될 시기이기 때문에 22년과 같은 장기 하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반영하는 듯 오늘도 증시는 약간의 반등을 해주면서 회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여러 근거들을 봤을 때 증시는 바닥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매우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선거이고 만약 상원에서 다수의석을 뺏긴다면 트럼프의 탄핵도 가능해지는 선거라서 내년에는 증시를 열심히 부양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인의 대부분이 은퇴자금을 증시에 투자하고 있어서 증시의 상승과 선거의 승패가 연동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악재만 나오고 모두가 주식을 피할 때가 늘 매수할 타이밍입니다. 공포에 매수하면 올해 연말에는 모두 즐겁게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모두 힘내시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